네, 오늘의 코인 목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약간은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오늘도 알렉 전문가님과 다양한 차트 분석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렉입니다. 4월에 셋째 주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30K가 깨지고 29K가 깨지면서 강한 조정이 나와주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또 3만 달러 선을 약간 하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2만 8천 달러 선으로 좀 내려앉았는데요. 뉴욕 증시 대비해서도 하락폭이 조금 컸습니다. 아무래도 또 인플레이션에 관한 압박이 시장에 좀 들어온 것 같고 영국의 CPI 지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또 급격한 상승률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도무지 좀 꺾일 것 같지 않은 물가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발표됐었던 연준의 베이지북 역시도 좀 SVB 사태 이후로 대출에 관한 수요가 줄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또 연준의 스탠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불안감이 좀 가중됐던 시장이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알렉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로 좀 들려주실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면서 저희가 오늘도 심도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뉴스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랍에미트 연합의 이제 중앙은행이 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시범 사업에서 첫 결제 처리를 완료했다고 크리토 뉴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아랍에미트 연합 중앙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협력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CBDC 시범 사업 엠브리지 프로젝트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세 개의 은행이 파트너사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의 금융관리국, 태국은행, 국제결제은행. 그래서 이 네 개 은행이죠. 이 네 개 중앙은행의 관할 지역에서 있는 취중은행들이 이 엠브리지 플랫폼을 사용해서 6주 동안 총 160건의 이상의 결제를 외환거래를 거의 마무리를 했거든요. 테스트를 해서 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좀 갖냐면 기존의 이제 화폐 시스템보다 이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더 빠르고 안전하고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고 국가 간의 통화 결제 능력을 이렇게 잘 됐다는 얘긴데요. 뭐 그런 내용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바이의 그 경제 자유 구역에서 작년 9월이었죠.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였었고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도 계속 짜고 있었거든요. 이 뉴스를 왜 가져왔냐면 현재 지금 탈달러화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달러 패권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사우디와 협력해서 맞아요. 그 페트로달러 오일머니를 이제 쓰지 않는 방향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좀 심각하죠. 원래는 이제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올해 이제 거의 선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이슈들을 들었을 때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좀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전쟁보다는요. 기존에 이제 화폐 전쟁은 계속 하고 있었었죠. 중국과 미국은 계속 화폐 전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우디와 거의 중국이 협력을 하면서 맞아요. 적을 졌죠, 미국이랑. 지금 미국 입장에서 달러가 굉장히 지금 패권 위협이 되고 있는 위협이 상황이에요.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뉴스를 왜 가져왔냐면 이것 또한 우리 블록체인 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제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서 잘하면 코인이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긴장감 속에서.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너무 좀 시적절한 뉴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또 시청자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사우디와 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석유를 구입하려면 달러로만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오일머니다라고 부르는데 이제 사우디 측에서 이 오일머니에 관한 것들을 좀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달러 패권국이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즉 미국 측에서 이제 통화에 대해서 미국 달러가 그렇게까지 위대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물밑 작업은 중국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감 속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에 관한 상승세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타겟으로 잡으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CBDC 결제 프로젝트가 완료됐다라는 UAE 중앙은행의 소식까지도 같이 전해드렸는데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보자면은 달러에 관한 중요도 또 달러에 관한 무조건적인 어떤 권력들 권위들이 조금씩은 좀 무너져 가고 있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양한 또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 알려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전문가님 있으실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중국 코인을 네. 잘 봐야 됩니다. 아, 중국 코인을 사야 됩니까? 이제 사면 안 되고요. 네.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네. 네. 아, 그래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중국 쪽의 계열의 코인들을 좀 계속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또 꿀팁을 하나 얻어놨는데 한번 뭐 투자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중요한 내용들도 오늘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시세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비트코인 한번 분석하기 전에 네.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아, 네. 환율 차트를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를요. 환율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4월 19일 날 어제죠. 네. 어제 이제 갑자기 3시에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1333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장이 시작되는 시간대에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만약에 환율을 좀 살펴보면 환율 차트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삼각수렴이었잖아요. 이 1325원을 만약에 지지를 하면 환율은 136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고요. 138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하고 내일이죠. 환율이 1305원까지 다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돼야 다시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상승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네. 환율이 가장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환율을 계속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스닥 차트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는 고점 매물대에 계속 이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30일 거의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또 4월에 월말 파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된다면 나스닥이 다시 이렇게 다시 내려갔다가 정고를 돌파할 수도 있어요. 이번 달 말일날에요. 그래서 가장 팩트는 환율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다시 분석을 해드리면요. 네. 비트코인은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래서 지금 28,500불이 이제 빠졌죠. 여기가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깨지는 않고 되돌림 파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9,200, 29,500, 29,750까지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28,500이 또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27,400까지는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이 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나스닥 지수가 큰형님이 좀 지켜준다면 비트코인이 주말에 다시 되돌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28,500이 현재 저점이라서 아침 일봉 마감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을 또 살펴보면은요.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더리움은 이 박스권에 있다가 금방처럼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뭐 이렇게 있었는데 크게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죠. 그러나 이 박스권이 캐지면서 파동이 없이 그냥 한 방에 쭉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1950불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1920불이 저점이 되면서 지금 말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 추세선 있죠. 이 회색 추세선. 그래서 1916불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현재 이더리움은 저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돌림이 온다면 1970불, 2000불, 2025불까지는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추세선 있죠? 네. 이 추세선, 회색 추세선을 지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하고 환율만 조금만 지켜준다면 월말 파동에 다시 급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환율과 또 나스닥의 흐름들을 일단은 지켜보면서 이 비트와 알트의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환율에 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또 달러 가치와 또 비트코인 가치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유심히 보셔야 하는 또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늘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러와 또 나스닥의 흐름들 보면서 비트코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이 28,500달러로 좀 인식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짧은 구간에서 저점 구간을 터치를 하고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되돌림 파동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게 2,000달러 선을 또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알트코인 살펴볼 텐데 사실 알트코인도 좀 주춤합니다. 아무래도 비터와 이더가 좀 유동성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또 결과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가 업비트에서 상위 상승률 코인들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체인링크부터 갈까요? 아니면 질리카 코인부터 갈까요? 체인링크부터 보겠습니다. 네, 체인링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체인링크 차트 일봉을 살펴보시면요. 이번에 상승이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머리 해서 역헤드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의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원래 이 힘이 12,188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 비트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이 11,600이 고점이 되면서 다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그으면 추세선이 지금 10,000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10,0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비트의 눈치를 보면서 삼각 수렴을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11,300원은 터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11,300원을 돌파하면 다시 11,600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안정적이고 나스닥 지수가 안정적이 된다면 다음 주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박스로 움직이면서 알트코인이 펌핑이 나와준다면 12,188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떨어진다면 만약에 이 삼각수렴 9,6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인링크 쪽에 물리신 분들은 상황을 보면서 일단 비트코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알트코인은 또 비트와 이더가 받쳐주는 것이 또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체크해드리자면은 10,000원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좋은 흐름으로 이어간다면 11,300원을 돌파하고 11,600원까지도 좀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좀 침체된 시장에서 좀 상승하는 알트코인이었는데요. 질리카 코인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리카 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일본 차트를 보시면 항상 일본 차트 보면 분석이 쉽게 되는데요. 네. 이것 또한 질리카도 왼쪽 어깨, 머리, 이제 오른쪽 머리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시면서 일봉에서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이런 데서 매수해도 아주 좋거든요. 이때가 뭐 34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올랐다가 눌러주는 상태에서 저점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선이 이 선과 이 선을 지지를 하니까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 그러면 질리카 같은 경우는 여기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저항에 46원에 딱 맞고 지금 2번 맞았죠. 그래서 지금 눌림목이 떨어지고 있는데 윗꼬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질리카는 38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42원이 깨지면 38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떨어지냐? 금방처럼 이 추세선, 지지하는 추세선이 38.44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패턴이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38원까지 떨어졌다가 눈치 보다가 이렇게 다시 46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반드시 항상 보시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 이번 주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QR코드를 좀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차트 분석 원하시거나 또 시그널 매매 관심 있으시면 이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바로 제가 연결을 해드려서 수익률에 관한 브리핑 좀 짧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AI 이제 그 자동 매매 저희가 알고리즘 봇이 있는데요. 4월 19일 매매한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리플, 그다음에 웨이브, 리플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빨간색이 저희가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또 4월 19일 날 10시, 뭐 9시, 8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링크, 웨이브, 비케, 그다음 리플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수익을 내서 저희가 승률이 80%에서 90% 정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알고리즘 약간 보완을 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AI 알고리즘 매매까지도 분석을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안감이 있으시겠지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의 전략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요.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